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주차 종례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순간 생각했을 때 '아 나 한 주 정말 잘 지냈다.' 하는 느낌이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아 조회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었었는데 이 한 주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 화 모의수능 보기 전까지는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컨디션 관리도 잘하시고 앞으로 이제 종례 때는 저는 이 옷을 입고 나올 겁니다. 이 옷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겠어요. 이 브랜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 삼선이 그냥 편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추억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때는 무조건 슬리퍼는 삼선이었거든. 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옷을 입을 때 저는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례 때는 항상 이 옷을 입고 올 테니까 그냥 지겹더라도 '아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무슨 수험생처럼 입고 저러고 있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 옷이 너무 좋거든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택, 또 하나는 스트레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는지요.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거고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들 거고.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화작이냐 엄매냐 선택해야 돼요. 문, 선, 독으로 할 거냐? 선, 독, 문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선택도 또 해야 돼요. 아니 뭐 2 번을 고를 거냐 3 번을 고르냐 이런 선택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국어적으로도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선택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죠. 이걸 계속 들어 말어 뭐 이런 선택의 상황. 근데 어쨌든 선택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끊임없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끊임없이 결정을 한다는 거야. 이 결정과 그를 뒷받침하는 의지적 행동은 필연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기껏 '이렇게 해야지.'라고 선택해 놓고 딴짓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일단 아무런 성취도 거둘 수 없어요. 횡재만을 바라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캐릭터라면 선택과 강력한 의지적 행동이 동반되는 이후의 어떤 모습들이 그냥 직결돼 있어야 된다. 선택 따로, 선택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캐릭터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일단 그건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럼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일단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은 고려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되게 이기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 선택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됐어 라는 생각이 나한테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하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그렇게 대하지 못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또한 주변 사람들을 고려한 선택은 그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되게 많아. 여러분은 착한 사람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악하게 돼요. 진짜 본능적으로 악마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여러분도 이 악한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왜 흥분했냐면 남 얘기가 아니거든 저한테는.
어떤 선택을 하든 친구의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좋은 친구인데 라는 그 평가는 그 친구랑 친구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랑 매일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 친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야. 적어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일단 연락이 돼야 되고, 그때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좋은 친구였다라는 평가가 내려질 때 그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너 걔랑 그만 좀 놀아라. 이제 공부 좀 해야지. 라는 엄마의 말 속엔 엄청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좋고 그랬는데. 저라고 안 그랬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엄마 말 들어서 후회할 일은 없어요. 진짜.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선택의 순간에 고려해야 할 것 주변 사람은 아니다. 물론 가족은 조금 고려는 해야 될 것 같긴 해. 평생 나와 함께할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나를 나처럼 생각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가족은 좀 다르죠. 하지만 친구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가 되면 안 된다. 애인은요, 물론 친구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애인이 있을지 없을지, 없었으면 하는데 있다면 친구보다는 좀 더 가족 쪽이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다면 좀 친구 쪽? 이 정도가 애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랑이란 감정에 제가 뭔가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이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가족도 타인이잖아요. 근데 가족은 가족이니까 좀 놔도 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일단 타인이라는 전제 하에 생각하셔야 돼. 고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뭘 고려해야 되냐? 첫째, 이 선택이 나의 미래에 긍정적이냐? 여기서 미래라 하면 1시간 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모레, 일주일 뒤, 한 달 뒤, 수능 끝나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도움이 될 선택이냐, 아닌 선택이냐. 너무 잠이 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수험생.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싫지? 선택하셔야 돼요. 깰 거냐? 그냥 더 잘 거냐? 그때 일단 깨는 게 더 낫냐? 자는 게 더 낫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깨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몸살이 날 것 같아. 그래도 수험생이니까 해야지. 꼴록꼴록꼴록꼴록. 이건 또 아니지. 차라리 그렇다면은 오전 정도는 푹 쉬는 게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 내 미래에 긍정적일지를 한 번은 생각하고 결정하셔라. 다음 두 번째, 근본적으로 선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거랑 연결돼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선한 선택을 하시려면 여러분 주변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스스로 난 악인이다 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자긴 착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건 본성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이루는 건 대체로 주변 사람이에요. 가족이, 엄마가, 아빠가, 형이, 누나가, 언니가 여러분을 악하게 만들 선택을 자극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걸 강요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친구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야, 저 사람은 주변에 친구 없나 보다 이게 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친구가 있어요.
너무 좋은 친구들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막 같이 지낼 때, 같이 학창 생활할 때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0년, 30년 지났잖아. 이제는 잘 만나지도 않아요. 1년에 한 3번 보나? 각자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뭐 각종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확실히 좋은 친구들이 맞아. 그러니까 그 학창 시절에는 그냥 친구였던 거고 지금엔 좋은 친구인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반대급부로 당연히 안 좋은 친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 친구 때문에 정말 인생 끝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꼭 친구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강한 영향은 있었다. 원망스럽죠. 사고는 그 친구가 다 쳤고 책임은 다 제가 졌거든요. 억울할 수도 있죠, 저도. 근데 뭐라 그럴까요?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면서 살다가 거기에 너무 친한 친구가 개입되니까 시야가 흐려진 거야. 그 놀라운 사실은 저희 엄마가 그 친구를 싫어했어. 광일아, 걔는 좀 안 만나면 안 되겠니? 왜요? 그냥 엄마가 느낌이 안 좋아. 걔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2-3번인가 했었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란 존재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은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뒤늦게 할 때가 많은 게 뭔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엄마랑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니의 의견도 좀 더 고려해봤으면 좋았겠다. 근데 중요한 순간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내 인생에 좋은 친구인지 안 좋은 친구인지를 가리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한 채 가족의 의견은 좀 잘 모르면서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좀 외면하고 막 친구들의 얘기는 막 귀담아 듣고 몇 시간 친구랑 얘기해. 엄마한테 그런 게 있어. 그럼 문 닫아버리고. 너무 후회스러워. 여러분도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너무 중요한 인생의 시기죠. 몇 가지 선택을 하시는 상황에 놓일 거예요. 2가지 고려하자. 미래에 긍정적이냐 본인이 알아요. 2번째,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냐. 미래에 긍정적인 선택을 다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는 미래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현재에 만족스러운 걸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현재 요거 만족스러워. 요거 하고 싶어.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요걸 해야 돼. 이걸 거거든요. 힘들더라도 후자를 선택하고 강력한 의지로 실천을 내줘야 돼. 자, 선택에 대한 제 생각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에도 대나무 숲에 많은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학생도 있어요. 뭐 굿즈 만들어 달래, 거북이 키링 뭐 이런 거 만들어 달라, 뭐 가지고 싶다 뭐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볼게요. 여기 거북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잘 보면 이 거북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고정되어 있지만 매주 보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전 거북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거북이를 좋아한 건 수군가 때문은 아니고요.
토끼와 거북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 좀 약간 이제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지진아였거든요. 제가 좀 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를 너무 못했어. 참고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했지만 성적이 안 오면 그런 애들 있잖아. 의자왕. 야, 쟤는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어. 성적은 안 올라. 그런 캐릭터가 이제 저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운동한다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초기에 너무 이제 공부를 안 한 면이 있죠.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운동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살도 빠지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운동을 할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공부로 전향을 했는데, 이제 운동하던 게 있으니까 이제 이거 방송 듣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운동하다가 공부로 전향한 학생들이 있는데, 뭐는 좋냐면 끈기는 좋아요. 이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운동이 얼마나 힘든데 그거 견뎌냈다는 건 공부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하던 게 아니니까 방법을 잘 못 찾겠는 거야. 근데 머리가 나빠서 그랬는지 눈이 언제 띄었냐면 고1 겨울방학 때쯤,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 고1 겨울방학 때부터 제대로 공부한 거죠. 근데 이미 너무 늦었지. 근데 어쨌든 성적이 미친 듯이 올랐어. 뭐 반은 49명, 50명 중에 49등 했으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50명, 우리 때는 한 명 50명이었거든? 내가 49등을 한 거야. 그때 저도 정말 철이 없죠. 나보다 못한 애가 누구야? 막 그랬어요. 하여튼 저쪽에서 친구 한 명이 자기보다 못한 애가 누구냐고 이렇게 하면서 저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 몇 등인데? 49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공동 49등 한 거야. 그러니까 꼴등인 거지. 그 반에서 1등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클래스에서 학년은 바뀌었지만 반에서 1등 하는데, 여러분 안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 1년 반 걸렸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1등은 수능으로는 1등이 아니었고 내신으로 그 기말고사에서 반 1등 하는데 1년 반 걸리더라고. 수능은 그렇게 확 오르진 못하니까. 근데 우리 때는 뭐 내신이 거의 입시에 거의 큰 영향이 없었어서 그냥 기분 좋은 거였죠. 어쨌든 이게 왜 하고 있지? 거북이. 그래서 좀 거북이가 좋아요. 느릿 가는데 이렇게 느릿 가서 저런 언제 가? 하는데 어느새 가 있어. 보세요 한번, 얘가 어디까지 가. 여러분 토끼가 되지 말고 거북이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거북이 키링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장담 못하고 이거는 저희 직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어쨌든 그렇고,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었나 봐요.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이고, 올해 4월부터 이제 수능은 노배인 거지. 노베 있을 상태로 4월부터 이제 뭐 훈련도감 듣고 도끼본서 듣고 뭐 GTR 듣고 막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뭔가 좀 깨달음도 얻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더군요. 그리고 기출을 계속 보더라도 와, 이게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거였구나 하면서 제 스스로 감탄을 하기도 하는 반면, 계속 보긴 보는데도 왜 안 보이지? 하며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저에게도 너무 화가 나서 언제는 제 하찮은 실력에 분해서 울고 싶더라고요. 4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노베라고 밝혔고. 근데 저는 4월부터 시작했어? 노베 상태로? 근데 기출을 보니까 와,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거였구나 라는 느낌이 지금 든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본인의 하찮은 실력에 화를 내서 울고 싶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간 시간 4 월부터 이제 지금 8 월이니까 들어간 시간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능이 임박했을 때 학습 능률의 정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5 개월 동안 공부한 것보다 9 월, 10월 2달 동안 공부한 게 올해 수능 볼 때 더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여기 써 있어. 쓸데없이 자신에게 기대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에 분한 거야. 기대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과정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기대해서는 안 돼. 어떤 시간이 흐르고 중요한 어떤 시험을 치른 뒤의 모습에 분노하는 건 괜찮아. 근데 과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왜 불안해하고 분노하면서 깎아먹어. 그러니까 내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수능을 쳐봐야 알아. 그리고 정말 터무니없는 공부,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닌 이상엔 진짜 열심히 하면 막판에 치솟습니다. 진짜요. 그냥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시간이 흘러서 알아서 해결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미리 당겨와서 쓸데없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너무 많아. 근데 막상 시간이 흐르고 보잖아요. 그때 왜 그걸 고민했지? 왜 불안했었지? 이게 구할이야. 구할 이상이야. 정말 걱정했던 게 현실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 정도의 상승세가 보였으면 남은 2달 동안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 쓸데없이 성찰하지 마세요. 성찰은 수능 끝나고 하세요. 수능을 잘 봤든 못 봤든 무조건 성찰해. 더 잘 볼 수도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잘 못 봤지? 또 성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렇게 바닥을 치다가 쫙 치고 올라갔을 때, 물론 수능은 망했지만 전 제가 수능을 되게 잘 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모의고사 치면 점수가 진짜 잘 나왔거든. 근데 수능은 어쨌든 망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적이 쭉 오르는 건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르는 건 순간이더라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쫙 오르는 게 아니라 바닥을 치다가 쭉이야. 수능도 똑같아, 제 경험에 의하면. 근데 이 과정에서 또는 약간 오른 과정에서 이게 맞나? 내가 하는 게 맞나?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렇게 했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부정적 생각들이 여러분을 망쳐요. 제가 수능을 왜 망했겠어요? 수능을 보기 한 달 전에 모의고사를 한 번 망했어요. 지금의 저 같으면 모의고사지 하고 이제 넘겼을 텐데 이러다가 수능도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수능 볼 때까지
불안에 떨었던 거야. 그리고 수능날 어려운 문제 다 맞춰놓고 쉬운 문제 엄청 틀린 거야. 수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왜 2번을 했지? 3번인데? 채점 답을 보니까 3번이야.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정말 펑펑 울었어. 바보 같은 나 막 이러면서. 자, 이 얘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불안해하지 마라.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긍정적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공부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뭐 그냥 되게 단순해요. 독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독서가 원래 안 됐는데 계속 안 돼요. 독서가 원래는 잘 됐는데 요새 들어 안 돼요. 문학이 원래는 잘 됐는데 요새 안 돼요. 문학이 계속 어려워요. 뭐 이런 걸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냥 저는 되게 단순하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구주연마 수업을 저는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한 적이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수업을 한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아. 훈련도감보다 이 구주연마 올해 거에 약간 제가 완전 빠져 있는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영혼이 나가 있어. 약간 무아지경에서 그만큼 이제 수업 준비를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수업 준비할 때 핵심은 그겁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좀 빛나야지 애들이 정말 이 수업은 듣길 잘했어라고 느끼게 수업해야지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 수업을 몰입해서 듣고 이 수업에서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얘기에 집중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거와 관련지어서 열심히 기출 분석하고 사설 모의고사 점수 신경 쓰지 않으면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사설 모의고사로 시간 관리 연습 미친 듯이 하면 반드시 성적 오르게 하겠다. 그 목표예요. 근데 수업에 임하는 저를 봤을 때 가능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독서 고민, 문학 고민. 그냥 독서가 잘 안 읽혀요. 문학이 잘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구주 연마로 그냥 다 해결합시다. 근데 뭐 이럴 수 있어요. 9월 모의 수능을 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갑자기. 그럼 사연을 써주세요.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하라고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비슷할 거거든.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례 시간. 자, 공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 다 공부 얘기고. 요약생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수생인데 원래부터 허리가 좋지 못했던 저는 현역 때 정확히 100일 전에 겨우 관리해 오던 허리 디스크가 터져 아예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능도 따로 마련된 특별고사장에서 거의 누워서 치르게 됐고요. 그나마 가장 잘하던 국어라도 풀자고 수능 샤프 들고 글 읽는데 극악의 심리 속에서 치러낸 일곳이어서 글이 처음으로 안 읽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수능은 응시하는데 의의를 두는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의대만을 바라보며 지내왔던지라 결과를 부정했고 부모님이 치료에 전념하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두세 달 재활을 하고 다시 수능 공부를 하고 싶다 설득해 어쨌든 지방에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역 때 100일 전의 일이 저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 것일까요? 집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너무 편안했던 걸까요? 100일 전부터 다시 허리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온몸으로 느끼며 불안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공부했고요.
그 결과가 수능 때 드러난 듯 저는 다시 가장 자신 있던 국어에서 넘어지며 믿었던 국어 때문에 삼수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변화시켜 보겠다고 11월부터 2월까지 피나게 노력해서 건강을 나름 되찾는 조건으로 기숙학원에 입소를 허락받았고 저는 기숙학원에서 치열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일이 또 다가왔고 과거를 입증하듯 정신적인 무력감과 불안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다행이라는 건 허리는 피해갔다는 걸까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걸 통제했다 생각하며 안일해져 있던 저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100일 트라우마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무렵에서 벗어났지만 또다시 국어라는 과목에 발목 잡힐까 두렵습니다. 가장 믿었던 과목의 실패는 제 생각보다 저를 더 불친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걸 해야 과거의 실패를 돌이키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저에게 대한 확신이 생길까요? 트라우마라는 변명에서 이제는 나오고 싶습니다. 트라우마가 변명인 건 아시네요.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학생의 사연을 읽었을 때 디스크라는 병을 얕게 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디스크가 터져서 강의 중에 병원으로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파스를 하려고 딱 돌리는데 디스크가 터진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는데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애들이 원장님 불러가지고 실려갔어. 그래서 막 그 응급주사 맞고 애들 다 갔겠지 하고 왔는데 애들 그대로 앉아있는 거야. 한 2-3시간 지났는데. 그래서 한 20-30분 수업 마무리하고 보냈어. 허리 부여잡고.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 고3 담임했을 때 저희 반에 이제 디스크로 고생하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해. 앉으면 더 아프니까 서있겠대. 그러다가 7월 달쯤인가 찾아왔어요. 방학이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앉자마자 우는 거야. 왜 이렇게 울어? 뭐 디스크 계속 알아왔잖아. 좀만 버텨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수술을 결정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디스크 수술이 그렇게 막 요새의 의학과는 좀 다르잖아요. 허리 디스크 수술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던 시절이거든. 디스크 수술해서 뭐 아예 안 좋게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으니까 애가 수술은 결정을 했지만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매정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했어. 수술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수술 잘 될 거라고 믿고 수술이 잘 되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될 거라고 믿고 빨리 수술하고 돌아와라. 쓸데없이 울지 말고 가봐. 좀 그 학생은 서운했을 수도 있죠. 근데 매몰찰수록 얘가 빨리 현실을 자각할 거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그 당시 저도 어렸었죠. 제 26살 때니까. 저도 애기였는데 막 그랬어요. 수술은 뭐 대성공도 아니고 대실패도 아니고 뭐 적당히 된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수술이 끝났지만 의자에는 앉기 어려워서 수능 볼 때까지 서서 수업 들었고 제 수업 시간에 항상 서 있었고 수능도 이 사연의 학생처럼 누워서 봤나? 하여튼 특별실에서 따로 봤었어요. 근데 정말 얘는 1년 동안 본 시험 중에 수능 시험 제일 잘 봤어. 뭐 이과였으면 의대 갈 성적 나왔고요. 문과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은 성적 나와서 서울대 갔고요. 본인이 원하는 과 갔어요. 경영인가? 여기 이렇게 써있죠.
트라우마라는 변명, 디스크라는 변명. 이 학생의 트라우마나 디스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 학생보다 디스크를 또는 몸의 아픔을 겪지 않는 학생보다 이 학생이 안 좋은 환경에서 수험생활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또한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더 당연하겠지만 몸이 아파도 국어 지문 읽는데 심각한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수능장에 갈 정도면 극복할 수도 있다. 그 아픔을 이겨낼 수도 있다. 왜냐면 그걸 한 사람을 제가 제 눈으로 봤거든요. 너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극복할 만한 경험이 살면서 없었던 거야. 제가 예로 들었던 제가 첫 고3 담임했을 때 그 디스크 학생은 저는 과거의 사연은 잘 모르지만 뭔가 극복해 와서 그 고3이 된 거야, 걔는.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그 아픔도 극복해서 결국 수능 성공까지 잘 간 거지. 이 학생은 지금 이 트라우마, 이 실패의 경험을 올해 꼭 극복해야 돼. 그래야 계속 이어지는 이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다음에 올 시련을 극복할 힘을 얻게 돼요. 너무나 이름 불러주고 싶은데 제 조카랑 이름이 똑같아서 어쨌든 나는 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근데 재현될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극복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수능 이후의 나의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얘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하는 게 이후의 나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데 중요하다, 이게. 라는 본인 인생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지금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요. 뭐 과거의 실패가 재현되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본인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이게 극복된다라는 그 무엇은 없어요. 그냥 하시던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의대가 목표라고 밝혔으니까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의식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극복하실 수 있어요. 아픔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허리 문제가 다시 생겨도 극복할 수 있다.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아무 아픔도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름 불러주고 싶어. 근데 혹시라도 허리 쪽이 살짝 뭔가 예민한 느낌이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신경 꺼버려요. 아프면 뭐 나중에 치료 받아야지 뭐 어떡해 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냥 힘든 경험 2번 했다. 때마침 그게 100일 즈음이었다. 참 우연치고는 안 좋은 우연이다. 근데 올해는 다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갑자기 공부를 한 학생이 있는데
3학년 되고 나서 급하게 많은 것을 바꾸는 바람에 이제 공부 전혀 안 하던 학생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고3 되고 열심히 공부를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요쯤 되면 당연히 지치고 피로도가 상당할 겁니다. 공부도 효율적으로 확실히 많이 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뭔 문장이야 이게. 어쨌든 컨디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뜻이겠죠. 또한 보시다시피 제가 국어가 진짜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수험 생활을 끝내고 싶어서 조금 촉박한 것 같지만 제 국어 실력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힘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아실 거지만 첫째, 전 힘들면 자요. 뭐가 있든 힘들면 자요. 자고 나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졸려 죽겠는데 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예를 들어서 밤을 새야 돼. 그러면 미리미리 자둡니다. 아니면 하루를 피곤하게 안 만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수업 준비를 너무 오래 했잖아. 몇 년을 책상 앞에 앉았던 거야. 그러니까 책상 앞에서 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설령 그러니까 이렇게 떠드는 것도 안 힘들어. 공부하는 것도 안 힘들어. 힘들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조금 자라. 근데 공부해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공부는 하면 할수록 공부에 적응되는 것이고 공부에 적응될수록 공부로 인한 피로감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피로한 게 아니라 8월 달쯤 되니까 이제 거의 9월이죠.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수험생이 겪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버티기. 버텨주셔야 돼. 그럼 놀랍게도 9월 모의 수능 보고 확연한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들면 알아서 컨디션이 좋아져. 대체로 수험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지독하게 안 되는 이 시기는 그냥 펜 들고 책상에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오늘은 못 버티겠다. 그럼 좀 일찍 자. 내일 버텨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진다. 진짜로. 한번 믿어보세요. 여자친구가 있는 학생이 있네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대를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기에 너무 힘들지만 또 이 수험생활로 인해 이 연애를 끝내고 싶지도 않은 관계라 연애와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저 토끼 싫어한다니까. 토끼를 다 잡고 싶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잘한 틈이 생기거나 하면 그날의 다툼이 생기거나 하면 그날의 공부를 망치거나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여자친구와 문제없이 수험 생활을 치르기 위한 작은 팁이라도 있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제 주변에 이성 친구 또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어쨌든 상대방과 갈등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의지와 욕망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싸울 수밖에 없어. 필연이야, 필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 속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 의지와 욕망의 충돌이잖아. 그러니까 한쪽이 의지가 없어. 욕망이 없어. 안 싸워.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양보는 안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고민은 이 학생이 하는 거니까
본인이 그냥 그런 거지. 나는 부처다 하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가자. 공부해야지. 영화 보러 가. 뭐 2시간 3시간이면 끝나잖아. 셋이 얘기하는 거지. 영화만 보고 난 공부하러 간다. 너도 공부하러 가. 그것조차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건 관계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셔도 연애하실 거 아니에요. 다투고 갈등하고 막 힘들 수 있어. 둘 중에 하나야. 원래 그런 거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거나 부처님이 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학생에게 할 말은 그겁니다. 이 다툼을 심각하게 의미부여하지 마라. 원래 연애란 그런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것이다. 뭐가 됐든. 아니면 부처가 됐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너 좋은 대로 하세요. 저는 의지와 욕망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거나. 근데 수험생이잖아.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선은 지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자친구 공부에 대해서 너무 착해. 여자친구 공부에 대해서도 막 고민을 해주고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이 학생의 얘기를 듣고 답변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여자친구 국어 공부가 고민이 되면 이 여자친구한테 글을 남기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그 사연을 읽고 답을 해드릴게요. 자, 됐고요. 거북이 인형 요거 사고 싶다는데 이거 한정판이에요. 못 사요. 말씀드리고. 이것도 우리 N수생들 수능을 한번 경험해본 학생들이 하는 흔한 고민이죠. 수능에 대해 생각을 하면 갑자기 작년 수능 생각하면서 걱정 생기는 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수능 하루로만 평가되는 것도 너무 서럽고 만약 못 보면 이라는 생각만 들면 잠시 동안 좀 우울해지는 것 같은 제 자신이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지고 깊은 생각에 빠지면 그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수능의 경험을 하는 학생도 있고 안 좋은 수능의 경험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학생은 고3 때 좋은 경험을 해서 한 번에 대학을 가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최악의 순간 고3 때 수능을 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원하는 대학 못 갔지만 N수하면서 최상의 순간을 맞이해서 갈 수도 있어요. 인생은 결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만 되풀이 되진 않아요.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수능에 대한 경험이 혹시 안 좋았다면 올해 수능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여나 수능장 딱 갔는데 뭔가 작년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것이 아까 그 학생의 한 얘기랑 똑같아. 이걸 극복하는 게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학생도 있네요. 독서실에 앉아있는 시간도 길고 하는 거 많은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와요. 어렸을 때 저보는 것 같아요. 성적이 안 나와요. 2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고민하셔야 되지만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맞냐? 이제 주어진 시간이 우리 얼마 없잖아요. 적어도 국어만큼은 그냥 구주연마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하지 마. 하나만 쫙 해.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성적은 한 번만 잘 나오면 됩니다. 수능. 지금 안 나오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행여나 다음 주 9월 모의 수능 결과 안 좋아도 독서실에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길게 갖고 있는 것을 변화를 주지 마세요. 계속 가져가세요. 딱 방법만 바꾸세요. 근데 그 방법이 국어는 구주연마였으면 좋겠다. 같이 그렇게 공부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 안 나올 수 없죠. 2달 남았는데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왜 진작에 미친 듯이 안 했을까요? 이 바보 같은 저를 80일 정도면 그나마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나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나마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성적 상승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성적 상승이지 이게 어느 정도 상승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왜 공부 안 했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 성찰하지 마세요. 성찰을 언제 한다? 수능 끝나고 그때 한번 성찰해 보시고 지금은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잘 살기, 오늘 하루 미친 듯이 공부하기. 아셨죠? 잊지 마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에 떠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방대에서 반수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부모님이 강제로 아무 곳이라고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전 돌아갈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너무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 하지마.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된 뒤에 생각하세요. 그걸로 왜 벌써 고통을 받아? 그 고통이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고통이면 받으라고 할게요. 돌아갈 마음이 1도 없겠지만 고통이 도움이 될 일도 1도 없습니다. 아예 미래를 생각하지 마.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라고. 그러면 걱정했던 일이 안 일어나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비슷한 고민인데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성적대가 어느 정도 이제 인서울 가능한 성적대가 된 거야. 근데 부모님은 서울로 이제 유학 가는 거죠. 유학 가면 돈 많이 들어서 힘드니 부담이 되니 그냥 고향 주변 대학 가는 게 어떠냐. 근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가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 정말 고민입니다. 이 학생은 좀 심각한 고민일 것 같은데 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성적 잘 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가세요. 그냥 부모님이 여기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잘 나오면 그 성적에 맞춰서 서울에 있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가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텐 입학금만 대달라고 하세요. 입학금만. 생활비, 등록금 본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미친 듯이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용돈 버세요. 해결할 수 있어. 저도 그렇게 대학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될 수는 없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공부에 매진하기. 군수생도 있네. 군수생이 아니라 전역을 했군요. 그리고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실무 시즌이다. 사설 모의고사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면 사설 모의고사 하시고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학력평가 푸세요. 근데 제가 조회 때 말씀드렸죠? 학력평가 풀 때는 뭐 해야 된다? ABS 공부 따로 하셔야 된다. 막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 안 풀고도 1등급 100점 받고 하는 학생 저 많이 봤어요. 필수가 아니에요. 사설 모의고사는 선택이지. 사설 모의고사를 안 풀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못 갈 거야, 좋은 성적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7월 달부터 반수하는 학생인데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아요. 유튜브를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숙학원에 보내줄까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도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시고 집안 사정이 좀 어렵지 않아서 그 100만 원 못 받겠다. 근데 자꾸 공부에 집중은 안 되고 딴짓을 한다. 뭐 유튜브 보고 뭐 그런 거겠죠. 커뮤니티 하고. 일단은 기숙학원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가정 형편 어려워. 그래도 부모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대. 그래서 기숙학원을 들어가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공부를 좀 방해하지 않을까? 꼭 기숙학원 가지 않아도 공부할 마음 먹고 독하게만 하면 결과 낼 수 있으니까 전 기숙학원 가는 거는 좀 반대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다른 것들이 지금 공부를 막 방해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인적인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아니고 습관적인 거죠. 유튜브 보고 막 커뮤니티 들어가고 이러는 거. 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카톡이 없어요. 아니 카톡이 안 깔았어. 예전에 있었는데 그냥 보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수업 준비하다가도 그냥 봐. 뭐가 와 있어. 그럼 읽잖아. 그럼 연락하고. 카톡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이 저한테 연락하려면 문자 해야 돼. 문자 누가 해 요새. 그러니까 연락이 진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 그 진짜 필요한 연락 아니면 안 와요. 저는 제 전화번호를 어지간하면 안 알려줍니다. 연락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어.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외에는 내가 관심을 두는 상황이 안 발생하게 만들어야 돼. 제가 이 학생이면 내가 이 상황이면 저 핸드폰 없애버려요. 핸드폰이 없는데 뭐 유튜브 어떻게 할 거야? 한 80일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계속 갈등 상황에서 힘들거나 아니면 마음 독하게 먹고 핸드폰 없애버리거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도 힘들어. 엄마 아파. 근데 난 공부해야 되잖아. 얼마나 공부해야 돼.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유튜브를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잖아요. 의지로 끊는다? 한 번만 누르면 볼 수 있는 걸? 그거 의지로 끊어낼 사람 별로 없어요. 카톡을 깔고 카톡을 안 봐야지 하는 건 안 된다고. 카톡을 없애버려야지. 정말 공부할 마음이 강하고 올해 좋은 결과 내서 아프신 어머니, 힘든 삶을 사는 아버지 돌아가셨죠. 혼자 이렇게 가족을 이끄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식이 되고 싶다면 유튜브를 또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수단을 80일 동안 없애세요. 공부만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이 학생 해냈으면 좋겠어요. 저랑 상황이 똑같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프신 어머니가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독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도 고3 때죠.
9월 모의 수능 얼마 앞두고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특별했나 봐. 그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당연히 힘들었겠죠. 국어에서 처음으로 2등급 받았고 수가탄 모두 낮은 성적 나와서 와, 수능은 다르구나 깨달았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너무 부끄러웠대. 그런 낮은 성적 받은 게. 근데 이제 벌써 또 이제 재수를 하는 거고, 이제 할아버지 기일 다가오고, 체력은 떨어지고, 집중은 안 되고, 실력이 오른가 싶기도 하고, 9월 모의 수능은 다가오고, 수능날 한번 망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올해도 망하면 어떡하지? 자신 없고 너무 불안하죠. 이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다시 실패하고 싶지도 않고 부끄럽지 않은 손자가 되고 싶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요거는 확실합니다. 행여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면 수능을 못 본 것을 속상해 하실까요? 수능을 못 봐서 힘들어하는 것을 속상해 하실까요? 할아버지 한번 빙의해 보세요. 이렇게 손주를 아꼈던 할아버지라면 무조건 후자일 것 같은데요. 본인이 할아버지로 인해 또는 할아버지께 부끄러운 성적을 받았다는 걸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걸 할아버지께서 아시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상관없는데 네가 그냥 행복하면 되는데. 이거 100% 아닌가요? 자기 손주가 수능을 성공하고 망하고로 자랑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실 할아버지는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이런 건 괴로워하지도 마셔라. 불안감은 클 수 있겠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의외로 수능날 망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니까 의외로 수능날 성공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떨어지면 누군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험 시스템이잖아. 등급제라는 게. 한번 떨어진 경험을 한 거예요. 재연될까? 그게 안 되려면 성적이 확실히 올라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100분이 98 밑으로 떨어진 적 없다며. 근데 수능 못 봤잖아. 그럼 작년에 어떤 애 있었겠어? 100분이 98 위로 올라간 적 한 번도 없다가 수능날 98 이상 받은 애 있었을 거 아니야. 6평 성적, 9평 성적이 좀 안 나와. 수능날 대박 칠 수 있잖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건 걱정하느냐고 불안하느냐고 공부를 못하는 걸 걱정하셔야지. 언제든 성적은 튈 수 있다. 반대로 성적은 언제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6평 성적, 9평 성적이 잘 나와주면 마음은 편안하겠지만 그게 수능 성적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행여나 다음 주에 9월 모의 수능 좀 성적 안 나와도 이 학생 힘들어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할아버지는 제가 할아버지였던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드라마로 책으로 또 살면서 겪어본 좋은 할아버지시라면
그런 건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내 손주가 행복하면 그만이거든. 그럼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진짜 행복하려면 딴 거 없습니다. 지금 공부에 매진하는 거. 근데 그 매진을 할 때 구평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하지 마라. 행여나 구평을 못 봤다 하더라도. 아셨죠? 구평 잘 보고 수능 못 보는 것보단 구평 못 보고 수능 잘 보는 게 낫잖아. 훨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기숙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근데 이제 기숙사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나갈지 말지 고민 많이 하거든요. 기숙을 구평 이후에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수험 생활에 큰 변화를 주는 거니까 이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연을 읽어보니까 기숙에서 공부가 나름 잘 된대. 공부는 잘 돼. 근데 수면의 질이 좀 안 좋대. 자, 공부는 잘 되는데 새벽에 자꾸 깨야 되는 상황이 생기나 봐요. 저는 그러면 그냥 기숙에 있길 바래요. 수능 한 달 전까지는. 왜냐면 9월 달엔 수면의 질이 안 중요해. 구평 끝나고 이후부터 한 달 정도는 공부의 질이 중요해. 수면의 질은 언제부터 중요하냐?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간다면 9월 말 10월 초까지는 기숙에 계시고 계속 수면의 질이 안 좋다면 10월에 나오세요. 그리고 마무리 잘 하시면 됩니다. 기출에 손이 안 간다 그랬는데 선택하세요. 사설 컨텐츠 할지 기출할지. 근데 뭐가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아는 것 같아. 당연히 기출이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기출하시고. 수학이랑 탐구가 조금 걱정이 돼서 기출 보는 게 도움될까요? 사설 보는 게 도움될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이 학생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출의 요소는 대형 업체, 뭐 사설 업체겠죠. 업체에서 잘게 분석하여 새로운 컨텐츠로 가져온다 생각하여 약간 등한시해 온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등한시하고 사설 컨텐츠를 많이 한 거야. 왜? 사설에서 기출의 요소를 잘 갖고 와서 좋은 문제를 만들었다고 믿으니까. 국어 한정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모의고사도 기출의 요소를 제법 완벽에 가깝게 구현하는 사설 모의고사는 없어요. 저도 사설 모의고사 엄청 풀거든요. 풀면 풀수록 기출과의 괴리감만 느껴요. 이걸 애들 풀게 하는 게 맞나? 근데 시간 관리는 연습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풀려요. 하지만 사설은 너무 매몰되지 않게 계속 현장에서도 유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학생들은 사설 걱정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해요. 사설 점수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해요. 너무 사설 위주로 했다면 마무리는 기출로 한번 다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친한 강사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제일 잘해요. 강의는 뭐 제가 열심히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 자체가 수학이야. 근데 그 동생 얘기는 그거야. 기출만 잘 봐도 된다. 근데 진짜 잘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사설로 해서 조금씩 성적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면
9월 달쯤에 기출 분석을 한번 수학이랑 탐구랑 진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운동하는 게 괜찮냐? 운동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뭔 얘기예요? 운동이 수면의 질을 이건 있어. 자기 직전에 운동하면 혈액이 막 빨리 돌리니까 잠은 안 와. 근데 낮에 이렇게 걷고 소화시키고 저녁 먹고 한 바퀴 걷고 하는 건 너무 좋아. 이 패턴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다른 친구들도 많이 관련될 수 있는데 수학이나 탐구할 때 음악 듣는 거 괜찮냐? 일단은 분명한 거는 국어 공부할 땐 절대 음악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수학이랑 탐구 같은 경우에도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확실한 거는 10월 달에는 안 돼요. 수능 때 음악 들으면서 문제 풀 거 아닌 이상엔 10월 달에도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10월에 안 할 거면 9월부터 안 하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드릴게요. 지금부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갑자기 수능날 수능 전날까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수능날 안 하면 이상하잖아. 미리 끊어야지. 그러니까 음악 듣는 건 저는 반대. 자, 이런 사연들이 있었어요. 뭐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읽고 제가 너무 먹먹해져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뭔가 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족이 너무 힘들게 하고 가족이 막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살다 보면 내 가족의 어떤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 그리고 자책과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해 이 학생이. 여기선 다루지 않을게요. 제가 따로 편지 쓰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 내 얘기 왜 안 다뤄줬지? 나 되게 심각한데? 제가 고민해보고 따로 답을 드릴게요. 너무 슬퍼. 그래서 얘기하기가 힘들어.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연 나름 해결해 드린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됐나요? 죄송합니다. 듣다가 다 나갔을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듣고 있으면 이거 뭐 잘했다고 해야 돼. 너무 길었네요. 근데 제가 너무 빠졌어. 다음부터는 최대한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죠?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힘든 대부분의 것들은 그 순간엔 극복이 안 될 것 같지만 죽음 빼고는 자신의 죽음 빼고는 극복 불가능한 건 없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에 너무 빠지지 마셔라. 그냥 대나무 숲에다가 그냥 한번 하소연해. 한번 얘기 들어봐. 뭐 대단한 해결책이 있겠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또 한 주 이렇게 버티는 거지. 그리고 또 한 주 버티고 또 한 주 버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수능날이 올 거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서 수능 결과 잘 나왔어. 이제 수험생활 안녕?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국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구주연마로 풀자.
공부 안 되면 국어가 어려워, 독서가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마. 다 극복할 수 있어. 9지 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게끔 저도 더 미친 듯이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오늘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세요.